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내년, 그러니까 25년과 26년도 빅뱅 폭발을 많이 기다리시는 것처럼 25년도부터 굉장히 의미 있는 실적의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지금 단초가 마련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 시간으로 저희 2차 전지 지킴이 이창환 부장님을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자,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 지금 이제 계셨던 이제 소속의 어떤 그 부서 이름이 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한번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그 기존에 이제 이름이 그 강북 WM 센터였는데요. 그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서울금융센터로 바뀌었고, 그 전에는 강남, 강북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는 다른 데들은 이제 무슨 센터가 아니라 지점이었다가 다 센터로 바뀌고, 저희는 이제 그 위치가 강북이라고 해도 그 물지로에 있거든요. 그 종각에 있는, 거기에 그 청계천 있는 쪽이라서, 거기 DGB 금융지주 건물 안에 같이 이제 4층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서울금융센터로만 이름만 바뀌었다라고 보시고, 직책은 그대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2차 전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게 숫자가 좀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유럽 연합이 이제 중국산 그 전기차 그 관세를 이제 매기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난 6월 달에는 최대한 48.1%를 부과한다 이렇게 했었다가 최근에는 또 숫자가 약간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7.6%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또 국내 업체들에게 수요가 있는 건지 이런 게 사실 시장에서 궁금한 거라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많이 조정 안 됐고요. 최대 관세가 48.1에서 그 47.6으로 된 겁니다. 이제 고객이 한 0.5% 정도 최대치가 줄어든 거고요. 오늘 이제 좀 말씀드릴 게 이 사진과 좀 관련이 있는데 또 첫 번째 말씀드릴 게 그 이후에 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추가 잠정관세를 이제 부과를 했죠. 그러니까 지난 이제 EU 집행위원회에서 그 7월 5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며칠 됐어요. 그 중국산 그 수입 전기차에 대해서 최대 17.4%와 그 37.6%의 추가 잠정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최상단이 그 38.1이었잖아요. 요게 지금 0.5%로 감해진 거고, 약간 조정된 겁니다. 크게 많이 조정은 안 됐고요. 그 비아디는 17.4%, 그 지리가 19.9%, 그리고 상하이 자동차 그룹이 이제 30.6% 이렇게 조금 감해졌고요. 요 자료가 이제 그 현대차증권 그 자동차 담당 애널리스트, 장문세 애널리스트 자료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사 협정 기업들은 평균 20.8% 부과가 되고, 여기 BMW도 있네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가 테슬라의 상하이 같은 경우가 11월 달에 이제 최종 관세 그 결정이 될 거거든요. 이때 이제 개별 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협조를 안 한 모든 기업들은 그 37.6%의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러한 그 추가 그 잠정 관세는 그 올해 이제 11월까지 그 EU 회원국들이 승인하게 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돼 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27개 회원국이 이제 투표를 가결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5개국 이상이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반대한 국가의 인구가 EU 총 인구의 65% 이상을 될 때는 도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대해서 좀 대중관계에 대한 악화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게 좀 진통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독일 자동차 협회에서는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에 대해서 철회 요청도 좀 있었는데 이게 뭐 독일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중국에 대한 판매 의존도도 높고 전기차에 시대에서 준비 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있겠지만은 요거를 뭐 반대로 가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뭐 일부 반대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EU 관세 인상에 대한 검토를 그 대응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니오 같은 경우가 20.8%, 그 엑스펑이 20.8%, 상하이 자동차 그룹이 그 30.6% 있다 보니까 대체로 그래서 그 좀 해외로 좀 진출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모색을 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인상한 거라 이런 거고요. 그래서 니오 같은 경우가 일단 가격 인상을 일단 시사를 좀 한 상태입니다. 대체로 이제 일단 1차적으로는 가격 인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그 가격 경쟁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가격 인상 전에 주문을 많이 하도록 약간 그렇게 지금 동료를 좀 그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고, 엑스펑은 이제 유럽 쪽에 생산 거점을 이제 설립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관세 인상 전 구입국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적이고, 그리고 상하이 전기차 장하이 자동차 그룹이고 MD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11월까지 가격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일단 않을 정도로 일단은 재고가 많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 많이 만들어내 가지고 이제 재고가 많아서 관세 적용하지 않을 정도로 일단은 재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비아드 같은 경우는 아직 가격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이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그 17.4% 관세를 가지고는 지금 비아드도 마진이 안 남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리 같은 경우도 20.8%, 나머지 이제 추가 생산 거점도 보고 있고요. 지리도 19.9%이고, 테슬라도 20.8% 있는데, 그래서 테슬라도 모델 3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1차적으로는 가격 인상, 그리고 이제 생산 시설을 유럽 쪽으로 이제 이전하는 방안,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같은 그 증권사 자료인데, 상하이 자동차 그룹이 그 이후 집행위원회에다가 이제 공청회를 요청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7월 18일까지 이제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리고 청문회도 요청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이후 집행위원회에서는 그 중국 정부라든가 SAIC가 어떤 조사에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그 가장 높은 추가 관세인 37.6%니까 기본 관세 10%에 37.6이면은 47.6% 관세를 맞는 겁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를 관세를 맞는 거기 때문에 이게 타격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네들 그 반론이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자기네들가 제출한 정보라든가 반론 일부를 좀 간과를 했다. 이유집행위원회가 제대로 보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청문회를 공청회를 좀 요청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추가 잠정 관세는 4개월간 일단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최종 11월까지 최종 그 투표를 통해서 가결이 되면 앞으로 이제 5년간 시행이 될 것이고, 아까 이제 그 시행되지 않는 조건도 말씀드렸죠. 15개 이상의 반대 또는 반대행 국가의 인구가 EU 총 인구의 65% 이상이 됐을 때는 도입되지 않는다. 이거가 핵심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잠정관세 40.6%가 부과가 됐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유럽 연합의 관세가 이제 그 중국 전기차의 EU 수출이 42%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만약에 그만큼 중국 전기차가 유럽에 수출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만큼 우리 K배터리라든가 국내 뭐 현대기아차 쪽에 수혜가 될 것이고요. 그 중국 배터리, 특히 LFP 배터리라든가 이제 그 NCM에서도 523이라든가 622, 뭐 613도 좀 포함이 되는데, 되게 이제 그런 배터리를 그냥 수출하게 될 경우는 쓸만한 차가 없다 보니까 차 자체에다가 장착을 하고 전기차 자체를 싸게 파는 전략으로 지금 갔었고요. 실제로 그 화유 코발트 같은 경우에 포스코 퓨처엠보다 그 523 양극재 같은 경우에 단가가 40% 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보조금을 업스트림도 장악을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게 상당히 보조금을 깔고 가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한 가격 경쟁이 있었던 것이고, 포스코 퓨처 같은 경우에 그 NC의 그 523이라든가 뭐 622, 613 이런 쪽 라인이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지난해부터 해가지고 특히 1분기 때는 굉장히 실적이 안 좋고 수출하량이 안 좋았던 이유가 이게 이제 독일차가 중국차 전기차들과 경쟁이 붙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양극재의 원가가 월등히 차이가 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 관세를 이런 식으로 부과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만큼의,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정도로 부과가 돼야지 원가가 비슷하게 맞춰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그러니까 그 지리가 기존 관세에서 이제 20%를 받았다가 0.1% 낮아진 거고요. 비아드는 10.4% 그대로이고, 일단 이게 이제 조금 깎아준 게 어쨌든 보복 관세라든가 뭐 반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신용을 해준 거죠. 약간 낮아준 건데 뭐 최고 많이 해봤자 0.5%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중국 기업이 아닌데도 중국에 공장이 있으면 있는 상태에서 중국 이후로 수출하는 기업도 외국 기업도 관세 부과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중국 상하이에서 이제 기가팩토리 짓고 2019년부터 이제 1월부터 가동 중이었는데 요게 이제
테슬라 전기차가 들어가죠. EU에 수출되면서 관세를 받는 것이고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관세가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 일단 최종 결정은 대략 10월 24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5년, 이게 일단 투표 결정되면은 향후 5년간 진행이 되니까, 올해 금에는 11월 이후, 11월부터 시행이 되면은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대로 된다 그랬을 때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수혜가 되겠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거가 그 독일 킬세계 경제연구소랑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에서 이제 그 연구를 그 자료고요. 이제 해당 조치로 중국 전기차의 수입이 42% 줄어든다. 하지만 유럽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뭐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내세웠고, 그리고 요 자료는 기존 관세 최대가 48.1% 그거 기준으로 산정한 겁니다. 그거 0.5% 줄어들기 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전국 전기차의 빈자리는 EU와 제3국에서 생산한 전기차가 채울 거다라고 예측을 했고, 유럽 소비자가 추가로 감당할 비용은 0.3에서 0.9%만 늘어나는 게, 왜냐면은 다른 전기차도 유럽산 전기차 가격도 같이 하락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지금 관세가 정책에 발효되기 전에 중국산 전기차를 사려는 유럽 소비자들의 움직임도 현대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노려서 인상 전에 자꾸 판매를 좀 계속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지난해 그러니까 5월달 자료 보면은 유럽에서 판매된 전기차의 19%가 이제 중국에 생산이 됐는데, 요게 이제 일단은 그 지난해보다 25% 증가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16% 감소를 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관세 인상 전에 좀 구매하려는 그 수요가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 상위 모델 중 2개는 중국, 3개는 독일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을 보시면 테슬라 모델 3랑 볼보 EX 그 상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브랜드는 자체는 없어요. 그리고 독일 생산 모델 같은 경우도 테슬라 모델 Y, 폭스바겐 ID3, 폭스바겐 ID4입니다. 이제 중국 전기차라고 자꾸 뭐 판매가 많이 됐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순수 중국 브랜드는 별로 없는 거죠. 비아드 같은 경우도 지난해 유럽에 판매된 비중이 3%밖에 안 돼요. 전체 수입된 중국 그 전기차 중에서. 그렇고요. 대부분 상하이라든가 뭐 지리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MG라든가 그런 이제 이게 중국 애들이 그 지분을 인수했지만은 실제 브랜드는 이제 유럽 브랜드로 인식되는 그런 것들이고, 요게 그래서 아까 이 의미고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파란색이 미국이거든요. 미국. 그래서 이제 중국 전기차의 빈자리 어떤 국가 채울지에 대한 그래프인데,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EU 전체 순서로 이렇게 국가별 그 전기차 비중을 표시를 한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관세 부과 중국 전기차들이 이제 그 나라별로 이제 여기 유럽이거든요. 유럽죠. 여기인데 이렇게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다른 국가들이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파란색이 일본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차가 잘 안 보여요. 사실 근데 여기서는. 근데 일단 미국산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마 테슬라를 말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GM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대체 왈뚱이 보면 미국산이 늘어나는 걸로 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것보다도 그 미국산 차가 유럽 쪽으로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 게 거기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그리고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 유럽에 이제 그러니까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 5월 달에 얼마큼 판매가 늘어났는지에 대한 것이고,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면은 볼보랑 BMW 이런 식으로 쭉 있죠. 그리고 뭐 포드도 보이고 현대의 투싼도 보이네요. 볼보께 42% 증가했고, BMW 29% 증가했는데, 여기 벤츠 E클래스 같은 경우가 이제 382% 증가를 해서 플러그 하이브리드가 전기차보다는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제 증가율은 높죠. 판매 대수는 적더라도 전체적으로 다만 이제 토탈로 보면은 마이너스 7%라고 그러고요. 전기차는 토탈로 보면 마이너스 11%인데 증가한 차량을 보면 모델 3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모델 Y는 46% 감소를 했고, 그리고 볼보 EX3가 이제 새롭게 진입을 했고요. MG라든가 이런 폭스바겐 ID4는 이제 판매가 오히려 급감을 했고, 아우디 Q4랑 BMW iX1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올라갔는데, 대체로 유럽 쪽에서는 이 볼보 EX3랑 테슬라 모델 3가 증가율이 좀 눈에 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뭐 이렇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국 전기차들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런 차들이 이런 차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제는 그 현대 같은 경우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EV3라든가 뭐 캐스퍼 EV 그리고 뭐 그러니까 EV 뭐 6도 지금 이미 나온 차지만 EV5 이런 것들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4라든가 나오게 되면은 뭐 유럽 쪽에 좀 반응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독일 입장에서는 요게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일단은 철폐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독일 정부와 그 독일 산업연맹이 일단 철폐까지 아니더라도 확정 전에 중국과 좀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독일 그 산업연맹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 지금 협상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중국의 어쨌든 그 국가보조금을 이게 최근에 15년간 뭐 321조 지급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구속력 있게 우리 보조금을 줄이겠다 아니면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약속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이상은 뭐 이런 그 철폐라든가 이런 것 자체는 협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마도 협상이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이게 보복을 하긴 하는데 적극적으로는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아마 그래서 보복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몇 차례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강조를 드리는 게 이게 이제 그 조선 비즈 기자, 그러니까 조선 비즈 뉴스고요.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견제를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한국 배터리가 반사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점이 전에 강조드렸던 것처럼 그 배터리 3사 모두 유럽에 생산 거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덜 들어온 만큼 그 안에 유럽에서 생산이 더 많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유럽으로 중국 업체들 진출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그 소재들을 조달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그 양극재든 배터리든 생산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 K배터리 업체들한테 유리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지난해의 그 전기차 시장 자체가 지금도 아직 다른 지역보다 성장률은 저조하고 또 유럽 공장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거든요.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 특히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가 지난해 이제 4분기부터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수주가 갑자기 안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 전기차 영향을 좀 받았던 것이고 우리가 이제 반전의 계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되게 제가 그 엔솔 관계자한테 그 전부터 그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할 거다 요 얘기를 하니까 되게 고무적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이제 엔솔이 24년부터 26년까지 원래 그 대용량 자동차, 그 대형 전지 쪽에서만 10억 셀 정도 나가기로 했었는데 유럽 쪽 출하량 부진 때문에 9억 셀 정도로 좀 줄었었습니다. 그게 작년에 4분기 때 연말 컨센서스 가이던스였고요. 지금은 그 정도 유지를 되는 것 같고 유럽 쪽이 살아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LG 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이 빠르게 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유럽 수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동안 LG 에너지솔루션이 유럽 쪽에 수주가 안 나왔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제 르노에서 전기차 부분 암페어와 이제 그러니까 LG솔루션이 이제 그 르노의 그 암페어 쪽에 이제 그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따냈는데 여기 전기차용 파우치 인산 그 LFP 배터리입니다. 이제 25년 말부터 이제 5년간 이제 59만 대의 전기차 생산이 있을 만큼의 그 39기가와트 규모로 이제 배터리 공급하게 되는데 금액은 나와 있지 않은데 뭐 4, 5조 얘기로 시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체로 4조, 5조 뭐 이렇게 거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노스볼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그 3조 정도 규모로 된 거를 이제 그 BMW가 그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 수주 취소한 거를 요걸 그러면 이제 그 SDA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시장에서 보는 거죠. 그 관한 뉴스를 좀 가져왔고요. 이 내용을 좀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 부과, 이렇게 관세 부과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 중국산 전기차들이 유럽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42%를 감소를 할 거다라는 분석도 있는 것처럼 대EU 수출이 42% 감소할 거다라는 분석도 있고 그게 따라서 실제로 이제 수주로 이어지는 사례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본격적으로 올해 11월 달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면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내년 그러니까 25년과 26년도 빅뱅 폭발을 많이 기다리시는 것처럼 25년도부터 굉장히 의미 있는 실적의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지금 단초가 마련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